그 예전에는 뭐 마치 뭐 중년층에게는 등산 가면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엔 스포츠가 좀 다양화됐잖아요. 이제 골프도 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골프 모임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서로 이제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지고 나서도 중간에 밥 잡수시고 또 하고 하시니까 장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골프 모임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생기고요. 예전에 또 코로나가 있을 시절에는 그 카카오톡에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보면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기혼인 것을 인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인증을 하고 서로 이제 기혼끼리 부담 없이 만나자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경우도 좀 많았고요. 요즘에 그래도 제일 많은 것이 직장 내 불륜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 맞벌이인데다가 직장에서 장시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은 뭐 상사에 대해서 서로 욕도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좋은 감정이 싹 트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사내 불륜의 경우에 이제 걸리게 되면 두 분 다 보통 기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각자 배우자가 계신 겁니다. 각자 배우자가 계신데 어느 한쪽 배우자가 이제 먼저 알게 되신 경우죠. 먼저 알게 되신 경우에 제 남편이 회사에서 그 여직원과 바람을 폈어요. 근데 여직원 남편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여직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으로 가거든요.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여자분이 받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그거를 우연하게 뜯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뜯어봤더니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네? 라고 하면서 그쪽 남편이 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또 유명 아나운서 분께서 서로 쌍방으로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곤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사실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내 돈 아니니까 나는 그대로 소송 유지할래요 라고 하면서 이혼은 이혼대로 하시고 그 위자료를 이제 뭐 상대방에게 자기 돈으로 이제 지급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 다 이혼을 안 한다 라고 했을 경우는 그 돈을 어떻게든 그 부부가 마련을 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를 주고 받는 경우라서 서로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서 서로 이제 각 배우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아니면 어느 한 분이 퇴사를 한다 전직을 한다 라고 서로 합의서를 쓰시고 그 합의서 내용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발설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비밀 유지 이런 거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더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 위약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서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서로 이제 바람 피워서 알게 된 이상 한 팀에서 그대로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팀으로라도 이직을 하거나 또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뭐 진정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불륜을 한다,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제 항상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요. 잠깐 담배 피러 갈 때도 갖고 나가고 또 핸드폰을 또 엎어놓기도 하고 그 락을 걸어놔서 못 보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우연한 기회에 딱 대화창이 열려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상한 내용들이 막 있다. 뭐 하트가 난무한다. 이렇게 해서 다 해당 내용을 뭐 동영상을 찍거나 캡처해 오시는 분들이 일단 제일 많고요. 또 요즘에는 다 이제 차로 이동을 하시니까 우연한 기회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몇 날 며칠이 계속 지워져 있더라. 어떤 날은 계속 지워져 있더라. 이제 꾸준하게 이제 녹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워져 있으면 이제 거기서 뭔가 의심을 하고 따라가 봤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경우가 그래도 제일 많고요. 더 치밀하게 또 확인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타임라인 같은데 갔던 장소가 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께서 이제 휴대폰을 깔면 안드로이드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동의 하면 구글 타임라인에 본인이 언제 어디를 갔는지 6개월 전에 뭐 부산을 갔다. 아니면은 뭐 2주 전에 뭐 어느 동네 어느 모텔을 갔다 이런 부분들이 다 동선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을 확인하고 그 장소에서 몇 시간 체류했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뭐 어디 캘리포니아 모텔에 들어갔는데 3시간 체류하고 나왔다 이러면 좀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갔던 장소를 배우자가 갔던 장소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모텔 어디 이걸 다 확인하신 후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아니면 상간자 소송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 자체에서는 그 증거 자체가 정황상 봤을 때 이것이 뭐 위조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형법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불법 증거가 돼서 배우자가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를 했다. 그럼 이거는 뭐 통비법 위반이라든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상대방의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캡처를 했다. 그럼 이건 형사적으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몰래 의도적으로 열어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카톡창이 열려 있어서 보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우연히 확인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것을 내가 열어서 확인을 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뭐 제일 뭐 확실한 것은 이제 배우자가 뭐 부정행위 상대방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봤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건 뭐 외부에서 촬영을 했고 너무 명백한 증거기도 하고 외부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따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 정도로는 어떠한 불법도 되지 않고 제일 명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서 사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한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불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합법이 돼서 그분들도 합법인 범위 안에서 뭔가 증거를 수집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바람을 이제 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배우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면 바람을 오래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본인은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어야 그 바람을 피는 그 관계를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의뢰인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여쭤보게 되죠. 왜 이렇게 이제 아내분 놔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자주 이제 직장에서 자주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평소에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 굉장히 서운하게 했고 남편과 나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남편하고는 서로 사이도 없고 남남인데 지금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바람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지세요. 그래서 오늘도 야근한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 어디 출장이 있다 하시면서 갑자기 너무 바빠집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사업이 굉장히 잘 되나 보다, 아니면 직장 일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뭐 1시고 2시고 맨날 늦게 오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좀 외모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남편이 봤을 때 왜 갑자기 저렇게 안 쓰던 안 입던 옷을 입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불륜을 시작한 이상 그때부터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말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거짓말이어서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이분이 베트남 국적이셨는데 남편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25살인가? 아무튼 많았고 거의 뭐 이제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성생활을 계속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되고 막 뭐 안 하면 맞고 막 이렇게 뭐랄까 평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타지에 와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자분에게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위로를 하게 됐고 남편분이 이제 불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불륜이 나쁜 것이 맞지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건 전혀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뭐 드라마 굿파트너 아마 이제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변호사니까 주위에서 다 굿파트너 같이 일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사실 그 드라마 보면 약간 이례적인 것이 엄마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 장나라 씨가 변호사로서 너무 바쁘고 이제 아빠가 사실 애를 다 케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또 바람까지 핀 이런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되게 양육권 싸움을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 싸움을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 애를 실제적으로 누가 많이 돌봤냐
애를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만약 이게 입장을 바꿔서 아빠가 뭐 아침부터 밤까지 야근을 한다. 야근을 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겠죠. 엄마든 아빠도 너무너무 사랑한데 엄마가 애를 봤다. 엄마가 애를 봤는데 엄마가 바람까지 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엄마로 양육권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양육권이 박탈되는 사유는 아니고, 그래서 바람을 폈으면 그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아이에 대해서는 누가 더 좋은 엄마인가, 누가 더 좋은 아빠인가, 그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굿 파트너에서는 그 아이가 좀 크잖아요. 중학생이고 뭔가 아빠에 대한 실망도 있고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엄마로 양육권이 이제 간 것이지, 만약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어린 아이였다면 양육을 또 하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 의뢰인분들 중에 남편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남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양육권을 정말 원하신다면 양육을 좀 더 신경을 쓰시라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나 회사 생활이라 야근이 너무 바빠서 양육을 못해요. 그럼 못하면은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육권이 난 정말 절실하다. 그럼 회사 일을 좀 더 줄이고 양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하셔야 양육권 싸움에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이모님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양육 보조자를 내가 고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물론 그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엄마인데 엄마가 하루 종일 애를 돌볼 수가 있어. 친엄마가 애를 돌볼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양육 보조자가 애를 키운다 하면 아무래도 애 입장에서는 친엄마가 돌보는 게 더 낫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려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누가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재산 분할은 철저하게 이제 재판으로 오면 기여도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맞벌이였다. 나는 연봉 8천이고 상대방 연봉 3천이다. 그럼 당연히 내가 연봉이 높잖아요. 그럼 기여도가 내가 높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상대방이 뭐 아내라서 뭐 경력 단절이 됐고 뭐 애를 키우는 것 때문에 연봉이 낮아졌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결혼할 때 이제 집을 받았다. 집이나 아니면 전세 자금을 받았다.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그 금액을 다 토탈을 내서 몇 대 몇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증명을 다 해야죠. 이게 현찰로 뭔가 하시면 안 되죠. 계좌라든지 뭔가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뭐랄까요, 스스로 이건 가벼운 바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 보통 다 이 정도 바람은 피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뭐 이 여자에게 뭐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날 어떻게 술자리에서 홧김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시간 갖게 됐던 거지 뭐 이런 사이가 아니다, 용서해 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가정을 나는 지키고 싶다 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든 그 순간에는 뉘우치시고 이제 잘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남편들 경우에 이제 본인 명의로 재산이 많은 경우에, 근데 이혼을 하면 그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분할해주자니 이 돈이 너무 아까워, 많이 줘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아내가 용서를 해줘서 이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부부 상담도 받고 뭐 어떻게 이제 노력을 한다면은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겠는데요. 뭐 재발을 한다든지 이게 뭐 상습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로 사실 졸혼의 형식으로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자라는 그런 합의서를 쓰시고 또 혼인관계를 또 유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계십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제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때는 그때는 막 충격적이고 경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걸 용서해줘야 되나, 애는 어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애들이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이혼을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조금 당황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이제 본인이 이혼에 대해서 뭐 최소한 95% 이상 확신을 가지고 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다시 돌려보내시거든요. 돌려보내면 그분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셨는데 용서를 했는데 다시 또 바람을 폈다 라고 해서 결국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은 이제 100% 확신하시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고쳐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큰 분류로 나누자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 공히 좀 이혼 사유로 많이 드는 것이 성격 차이예요. 이제 성격 차이가 특별한 것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요즘에 다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바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좀 이제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와이프하고 풀고 좀 다정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들도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쌓인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 와서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 좀 날카로운 말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싸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예상하셨겠지만 배우자 외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분들이 외도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외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간자를 찾아가서 아내와 헤어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자면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용서하는 것보다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용서하는 비율이 더 적어요. 아내가 이제 바람을 폈다 그러면 좀 헤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에 조금 많아졌는데 장서 갈등이 있거든요. 장서 갈등이 이제 말이 어려운데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 또는 장인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인데요. 요즘에 이제 어린 자녀를 키워주는 게 보통 친정 엄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고 또 딸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까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사이가 마음에 너무 안 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딸들도 요즘에는 돈을 잘 버니까 사위가 딸보다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말, 폭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갈등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를 1명, 2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분들이 자녀들한테는 엄마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엄마가 꼭 필요하고 애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정말 애들을 잘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정말 케어를 안 하고 냉장고에 정말 썩은 음식이 있다던가 먹는 걸 챙기지 않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고요. 5번째로 이제 남편분들만의 그런 좀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부관계 불만. 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으로도 부부 관계를 이제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굳이 부부 관계를 해야 되냐 하시면서 좀 거부하거나 장기간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남편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시도를 했다가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금 남자분들 이혼 사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도 공이 첫 번째는 다들 성격 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격 차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성격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살면서 서로 이제 모든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디 투자할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과 이런 걸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참게 되죠. 참게 되거나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당신과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 단절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사이가 소원해져서 이게 수년간 지속이 되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의 경우에 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 남편분들한테 이제 생활비를 타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부부 사이가 사실 안 좋아지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생활비로 이제 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 얼마를 줄이겠다. 3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생활비를 줄여나가서 이제 아내가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서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남편분이 월급을 타는데 그 월급을 아내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몰라요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얼마 받아서 나한테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많이 번다 싶었는데 남편이 본인 모르게 코인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를 했다 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빚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아내분들이 실망을 하고 이혼을 결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배우자 외도,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벌이가 많아서 이제 여자분도 한 달에 한 400 벌고 남자분도 한 달에 400 벌고 이렇게 되면 두 분이서 합쳐서 이제 800 정도 이렇게 벌게 되는데 그 800을 서로 합쳐서 뭐 공동 재산을 형성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쓸 거 쓰시고 뭐 200씩 보태서 공동의 생활비로 이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는 그런 게 합의가 잘 이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나는 300을 보태는데 너는 왜 100만 보태? 그래서 너는 왜 돈을 더 보태지 않냐?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느냐? 생활비 공동 분담 비율에 대해서 서로 이제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돈에 대해서 서로 어디 썼는지를 따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맞벌이가 많잖아요. 요즘에 살기 어려우니까 다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남자분들만 외벌이를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점점 그 형태가 맞벌이 형태로 가게 되면서 여자분들이 경제력이 신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굳이 이제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생활비를 타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없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지금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이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또 많이 나오고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들도 또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결혼 자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만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 정도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 없이 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 없이 이제 사시다가 따로 혼자 산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해서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많아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명 중에 40% 정도는 이혼을 한 지 한 1년 이내는 후회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혼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본인이 감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혼 잘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40% 정도는 그 이혼 소송 이혼이라는 것에 이제 본인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매몰돼서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해버리지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정말 거기에만 몰두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혼을 딱 하면 후련할 것 같은데 정말 갑자기 이제 공허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한테 이제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상대방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내 아이들이 없어.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조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혼을 잘못했나 하고 이혼을 하지 말고 좀 참아볼까 이렇게 후회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너무 미워서 바람 펴서 막 이혼해달라고 해서 이혼을 딱 했는데 경제력이 없이 그냥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산분할 받아서 어찌어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남편분이 양육비도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뭔가 직업도 없으신데 양육비도 안 들어와서 당장에 지금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참고 남편이 주는 그 돈 받고 참고 살 걸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제가 상담을 할 때 이혼한 이후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제 자립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고 이혼을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의뢰인분들이 막 너무 감정적으로 막 분노에 취해서 막 이제 그 사람 너무 미워요, 싫어요,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그런 미움의 감정도 사실은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남이거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혼을 할 때 냉정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 정말 막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의 감정이 좀 냉정해졌을 때 좀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 사람과 정말 안 되겠고 스스로도 감정이 정리가 돼서 이제 이혼을 함이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나도 이혼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섰을 때 이제 이혼을 저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좀 되게 힘드신 상황은 제가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이러시면
좀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이혼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이혼해야지 이제 결심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도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그래 오케이 하고 도장 꼭 찍어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혼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은데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혼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나는 이혼이 될 것 같아 해서 덜컥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 청구 기각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호적 정리 안 되고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혼으로 명백하게 서로 모든 것이 협의가 되고 협의서도 쓰고 진지하게 이제 협상이 되지 않는 단계라면 정말 혹시나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정말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를 좀 차근차근 모아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대뜸 이제 이혼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정말 상대방을 못 살겠어요. 이혼할래요 하고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라고 보면 특별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막말하고 평소에 뭐 내가 뭐 해달라는 대로 잘 안 돼요. 되게 사이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이가 나쁘다는 거를 판사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판사님이 법원에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 언제부터 파탄이 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랑 안 살 마음으로 대뜸 이제 짐 싸서 집을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나는 이혼할 마음 없는데 집 싸서 나가서 나를 아기로 유기를 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정말 하고 싶다라면 상대방과 서로 별거 합의를 하고 짐을 싸서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일을 시작한 지 지금 12년, 13년 정도 됐으니까 그 과거만 해도 사실은 그 주위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도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한번 보니까 진짜 2014년에 30만 건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건 정도만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통계를 보면 약 한 20만 건이 결혼을 해서 그 중에 10만 건이 이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2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 이혼의 비율로 따지자면 굉장히 그게 많이 늘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좀 많은데요. 예.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업으로 이제 제 의뢰인을 변호를 하는 일이다 보니 변호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잘못하신 분인데 끝까지 좀 뉘우치지 않으시는 분. 제가 뭐 남편을 대리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하게 상해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한데 무수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맞을만 해서 때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좀 여자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끝까지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설득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할 때 조금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남편분께서 진짜 너무 착한 남편분이 오셨는데 여자분께서 정말 진짜 바람을 많이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또 용서해주면 또 바람 피시고 용서해주면 또 바람 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분께서 뭐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지 않으시고 뭐 말하자면 남편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시고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무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변호를 제가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이혼 사유가 되게 기상천외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그 사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우는 정말 의뢰인분이 오셨는데 정말 전문직 여성의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실까 하고 이제 되게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본인이 이제 임신을 하셨을 때 남편분께서 이제 성매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을 두고도 성매매를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정말 목격한 경우가 있었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또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편에 대해서 정말 큰 실망을 하고 오신 경우가 있어서 참 이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되게 선글라스를 끼고 목발을 짚고 이제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셨길래 이제 상담할 땐 선글라스를 벗거든요. 이제 벗었는데 얼굴이 이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를 들었더니 남편한테 이제 얼굴을 맞아서 안화 골절이 왔고 도망치다가 이제 다리도 이제 접질러서 부서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50대 중반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혼인 기간, 그 최소 10년에서 2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무수한 그 폭행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참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참을 정도인가 하는 정말 생각이 정말 들기도 했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인 관계가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일방의 그런 신체적 자유를 그렇게까지 훼손을 하면서 이렇게 혼인 관계가 지속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잘 시켜드렸었고요.